그래서 배민을 만든다. 배민도 처음에는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지만 허접대기지 완전히. 왜냐하면 전문 개발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핵심 기능은 우리가 못하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뭐 레고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외주를 줘요. 외주. 외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죠. 껍데기는 자기들이 만들 테니까 핵심 엔진은 좀 만들어 주세요. 보통 이제 서버 쪽이 많죠. 그런 거. 이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줘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반반이죠. 반반 치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건 반, 밖에서 만든 건 반 이런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주류였어요.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이렇게 했다가 고전까지 가면은 무조건 인하우스로 해서 100%.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이렇게 막 전파가 되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유튜브도 없었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는 이거 외주를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 핵심 기술이니까. 그래가지고 100% 요걸 합니다. 그리고 뭐 껍데기 이런 거를 아예 외주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핵심 기술은 무조건 원천 기술은 갖고 있어요. 원천 기술로 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특허를 냈어요. 특허 싸움이었어요. 특허가 낼 때는 괜찮은데 특허를 유지하는 데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특허 유지하다가 회사 망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반반으로 갔죠. 2000년 초반부터 2000년 후반까지 2010년 초반까지 약 10년 전까지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한 2010년 초반부터 한 2017년까지 한 요 무렵 정도까지는 정확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요 무렵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외주를 이빠이 줬어. 외주를 왜 많이 줬냐면 개발자들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개발자를 뽑으면 나가고 뽑아가지고 속을 썩어. 개발자들 말 안 듣거든. 야 이것 좀 해봐. 그러면 개발자가 이거는 2달 걸립니다. 야 다음 주에 우리 그 시연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러면서 속을 많이 새겨요. 그리고 야 이거 돼? 그러면은 이제 대표이사는 꿈을 많이 꾸죠. 막 자면서도 꿈을 꾸거든. 밥 먹으면서도 회사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자 다음날 와가지고 개발팀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생각했는데 이거 가능해? 그럼 불가능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다들 이러고 앉아 있어. 뭐 된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죠. 그리고 일단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 힘든데 그거 한 2년 걸리는데 막 이러는 순간 어때요? 그거는 안 돼요. 되는 것도 안 돼요. 되는 것도 안 된다는 말 알아요? 가능해. 한 석 달이면 돼. 석 달이면 돼.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만 개발자 입에서 안 된다고 말 나오는 순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상철인가요? 포항인가? 축구 감독. 그래서 화분을 2개를 이렇게 해놓고 실험을 한 거야. 누가 이제 대학 심리학과인지 어디서 이제 실험해가지고 화분 A가 있고 화분 B가 있는데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경기하러 나가잖아요. 아니면 훈련하러 나가잖아요. 나갈 때 A한테는 너 정말 이쁘구나. 넌 아주 대성할 거야. 얘는 지금 싹이 요만하게 자란 거야. 얘는 싹이 더 크게 자랐어. 근데 B한테는 얘가 누가 봐도 잘 크겠죠. 근데 B한테는 너 못생겼어. 너는 곧 죽을 거야.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나가는 거를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얘는 몇 달 만에 죽어버렸죠. 얘는 엄청나게 잘 컸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유상철 감독이 이거구나. 그래서 선수들한테 못해도 잘한다고 막 이렇게 붙들어 준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우승한 거잖아요. 그 꼴찌팀이. 그거하고 똑같아. 개발자가 안 돼요 하는 순간에 이 프로젝트는 이꼬라지 납니다. 비화분처럼.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 때문에 속을 너무 썩으니까 필요 없어. 외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회사한테 딱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들어주지. 만들어 딱 주면 이제 내재화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같은 중소기업한테 맡겨가지고 유지보수 계약까지 만약 했어요. 했으면 이 원천 기술을 누가 갖고 있어? 제가 갖고 있어요. 이 저작권은 이거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발주를 낸 업체가 갖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책을 누가 써달라 그랬어요. 출판사에서. 그럼 제가 시니어 코딩으로 책을 썼어요. 그럼 이 책의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거죠.
출판권은 회사한테 있지만. 그래서 법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요즘에는 다 바꾸죠. 야, 소스 코드에 저작권까지 다 우리 거야 라고 이제 계약서를 써가지고 사인을 합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소스 코드에 대한 권한이 이 개발자한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예조업체가 망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좀 봐주다가 야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야, 요 기능 여기 넣어줘. 아니 몰라 이래 가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쫓아가죠. 계약서 들이밀죠. 야 너 이거 기능 버전 2.0까지 해주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이 업체는 어떻게 돼요? 묻어내버리죠 그냥. 회사를 없애버려요. 회사 없애는 건 뭐 순식간에 없애니까. 없애놓고 새로 만들죠. 그러면 이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죠, 사장님? 계약이 무효화 되나요? 무효는 아니고 이제 해지가 되죠, 그냥. 그러니까 이 법인이라는 별도의 그 인격체가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 이 대표가 책임질 게 없거든. 법인이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를 없애버리더라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엄청 와요. 컨설팅. 왜냐면 이 업체가 안 해주니까 우린 못하겠다 이거지. 이걸 왜 그랬죠? 내재화를 못한 이유죠. 그래가지고 요 무렵부터는 내재화를 이빠이 해요. 내재화 이빠이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개발자가 필요하죠. 점점 개발자가 필요했던 거야. 외주를 줬을 때는 우리는 개발자 한 명만 있으면 되죠. 하청 관리해주는. 외주업체 관리만 해주면 됐다가 이제 내재화를 하려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개발자가 서서히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지, 개발자들이. 많이 갔죠. 그랬다가 지금은 어때요? 여기에 괜찮은 애들은 다 메이저로 가버렸죠. 그래서 개발자가 없어요. 어디 가보면, 컨설팅 가보면 개발자 보기가 힘들어. 개발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내가 맨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다 도망가 있거든. 지금 연봉을 많이 주니까 딴 데는. 그러니까 없어요 개발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괜찮은 개발자 있으면 정말 연봉을 많이 주고라도 땡겨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올라가고 메이저에서도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는 거죠. 메이저끼리 경쟁하다가 연봉이 올라갔는데 이제 중소기업들도 연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법인 망한 회사의 대표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망한 요인을 분석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이 뭐예요? IT 개발에, 시스템 개발에 큰 돈 들인 걸 가장 큰 실수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려니까 온전한 개발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정말 괜찮은, 저 같은 사람 괜찮다기보다는 제가 괜찮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기본적으로 뭐 1, 2억 해버리니까 연봉으로 그 투자받은 돈을 다 쓰게 생긴 거예요. 그 마케팅 하려고 이제 개발 다 끝나고 마케팅 하려고 딱 봤더니 투자받은 돈은 이제 바닥이죠. 그러면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못하면 사실 아무도 안 깔죠. 누가 알고 깔아 이 앱을. 그래서 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가 잘 안 되고 이래버리면 그냥 접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야? 이 개발자들 연봉만 주다 끝난 거죠.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요 전까지는 어때요? 신입 인터뷰도 안 했어요. 중소기업에서 신입 인터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정부에서 야 신입 뽑으면 월급 내가 줄게. 뭐 1년이고 2년, 1년 정도 줄게. 막 이랬었어. 요즘에는 6개월 주죠. 그것도 190만 원밖에 안 줘. 이 친구 월급이 250인데 190 주면은 60만 원은 회사에서 지불해야 되죠. 그 리스크를 안고 신입을 뽑는다? 안 뽑아요.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을 아예 안 뽑아. 그리고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신입 와가지고 좀 가르치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안 뽑겠죠. 그래서 지금 개발자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 경력자 개발자들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면 그래서 사수가 없는 경우가 막 생겨버린 거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 질문을 해야 되죠. 개발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세히 얘기 안 해줘요. 그럼 면접 보는 사람이 명함을 주면 정말 좋아요. 이 사람이 CTO인지 팀장인지 그죠? 명함을 잘 안 주거든 또. 명함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뭐 마지못해 잠깐만요 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가서 명함을 주는 경우는 있어요. 어쨌든 명함을 받으세요.
명함을 받아놔. 그래서 명함으로 보관하면 돼. 내가 이 회사 면접을 봤는데 뭐 어땠다. 명함에다가 메모해도 돼요. 명함에다 막 메모한다고 신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항상 메모해 놓고 다음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떨어졌는데 떨어져가지고 한 두 달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 혹시 아직 취업 안 하셨으면은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내가 기억이 안 나잖아. 그때 무슨 질문했고 뭐 어떤 회사였는지. 그럼 여기다 메모한 걸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 명함 관리를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함을 최소한 하나는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명함을 보고 이 사람이 CTO야. 그러면 CTO 혼자 왔어, 그 면접을. 그리고 한 사람은 개발자가, 뭐 두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개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회사는 뭐죠? 신입이 없는 회사죠. 중간이 없는 회사죠. 중간에 없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 CTO가 아니고, 그래서 팀장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은 CTO가 안 왔잖아요. 보통 면접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면접은 CTO가 보거든. 안 그러면 개발 면접이 두 개나 있는데 그걸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CTO 하나랑 팀장급 하나랑 이렇게 오죠. 회사가 크다 그러면 CTO 대신에 이제 실장급, 개발실, 여러 팀을 갖고 있는 실장급, 실부장급이 같이 와요. 무조건 같이 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장이 없어. 근데 명함 보니까.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이 위는 없구나.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면접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몇 마디 섞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가면 안 되겠죠. 아, 젊은 사람들. 재밌어요. 일단 연령층이 낮으면 일하는 건 재밌어요. 근데 남는 건 별로 없어요. 놀자판이지. 왜냐면은 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같이 덩달아 이렇게 잘 돼요. 이게 사람은 이렇게 같이 모이거든. 이게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첫 직장에 여러분들이 캐릭터가 생성된다고. 캐릭터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죠. 그 인맥이 형성되잖아. 근데 이 인맥이라는 게 뭐냐면 주위 사람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승환님하고 이제 승환님 우리 회사를 왔어. 그래서 승환님하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럼 승환님이 이제 딴 데 이직을 하잖아요. 이직을 하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요. 승환님이 처음에 건능님이 있는 회사에 갔어. 그럼 건능님하고 일을 했죠. 건능님이 사수야. 그러면 다음에 이직을 하면 건능님 같은 사람 만나요. 왜 그렇죠? 그게 정말 신기해요. 닭살 돋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회사 다녀보면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주파수하고 내 주파수하고 맞아져요.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따지자 보자면. 그러면 이쪽에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딱 걸려요. 내가 이 사람한테 주파수가 맞아져. 이렇게 처음에는 안 맞다가 처음에는 막 언쟁도 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맞아져가지고 일이 잘 돼. 그러면 주파수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랑 손발이 맞는 거죠. 쿵짝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직을 했든 뭐 회사가 망했든 해가지고 내가 딴 데 이직을 했더니 여기 아인슈타인이 또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람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있더라도 이 주파수를 하나 걸었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꿈꿔. 나는 이런 사람하고 일해야지. 이런 사람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있는 회사로 면접을 보게 가요. 이거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그래요. 그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얘를 만났어.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 고등학교 때. 갔더니 이놈이랑 비슷한 놈을 또 사귀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발자가 안 돼요 하는 순간에 주파수는 벌써 안 맞아진 거예요.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회사를 가면 재미는 있는데 젊은 사람들끼리 있는 이거 안 돼요. 그럼 계속 이런 회사만 가게 된다. 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런 욕심은 내야죠. 고만고만하네. 그럼 나라도 튀어나가자 이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리딩을 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리딩이 안 돼. 쉽게 안 되죠. 내가 실력도 안 되고 이 사람들 따라오지도 않아. 그리고 나보다 이 사람 데리고 나는 사원이야. 그럼 더 말 안 듣겠죠, 상사니까. 그러면은 대표이사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만나가지고
개발 리더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만약 팀장이 있어. 그럼 팀장한테 가야 되죠. 팀장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어. 이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팀장이 있으면 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씨도 안 먹히죠. 그럼 대표이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장이 야, 너 왜 얘기했어? 막 지랄하잖아요. 그럼 예산 나와야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안 나와도 돼. 출근 안 해도 돼.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일주일은 더 다녀줘야지. 그럼 인수인계도 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따로 갈 회사가 없더라도 이 회사는 다니면 안 되겠죠. 이런 회사는. 그러고 항상 그래서 미리 이직할 회사를 알아봐야 돼요. 심심할 때. 이제 일요일 날 카페에 공부하러 갔는데 이제 공부가 좀 잘 안 돼. 집중도 안 되고 좀 주말에 또 해이해지잖아요. 놀고 싶고 막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회사들도 이렇게 좀 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회사들 채용 공고 있나 하고 한 번씩 보고 뭐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또 이런 것도 진행할 수가 있어. 난 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내 돌파구를 못 찾아요. 막 이제 그 개발자들끼리든 그 직원들끼리든 웃고 즐기는 게 재밌어요. 웃고 즐기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직을 해야 되는데 내 실력을 위해서는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럼 이직을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만큼 안 좋은 게 없죠. 이직을 해도 이 사람들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자주는 못 보겠지만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우리 술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언제 한번 봅시다. 밥 한번 먹어야지. 이거는 보지 말자는 얘기고 그러다가 며칠 날 봅시다. 이렇게 하면 보는 거죠. 그냥 며칠 날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돼.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만나주겠지. 그렇게 친했는데. 그리고 오랜만에 보면 또 반갑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괜찮은 개발자 있으면 그때 만나러 갔다가 같이 술 먹어서 한 4시서 술 먹다가 얘는 괜찮아. 얘 데리고 오고 싶어. 그럼 걔한테 살짝 꼬시는 거지. 담배 한 대 피까? 이래가지고 나가지고 살짝 꼬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 올래? 우리 회사 올래? 땡겨갔어. 그럼 밑에 있는 나머지 2명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놈이 우리 애 빼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걔를 내가 구제해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조직이라는 거는 조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친구가 내가 땡겼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안 오는 사람이야. 왜 안 오냐면 이 회사에서 연봉으로 붙잡았던 나머지 2사람이 설득을 했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야. 나는 땡기는 것까지가 내 역할인 거고. 나는 땡겼는데 이 사람이 왔어. 내가 죄책감 들 건 하나도 없어요. 너가 못 잡은 너가 잘못인 거예요. 이게 매정한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건.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오해하더라고 이런 걸. 이런 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의적으로?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관계에서 상도를 어긴 거는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상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으면 보통 이제 싱가포르나 호주나 이런 데 있죠. 유럽이나 이런 데도 있을 확률이 높거든.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점점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내만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해외로 갈 수 있으면 해외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해외에 또 아까 같이 이렇게 적응하면 국내에서 또 옷이 안 맞아요. 근데 또 꼰대들이 많아가지고 팀장, 부장 나 같은 사람들 미국에 좋은 거 막 얘기해도 안 듣지. 알았어 해놓고는 아무 바뀌는 거 없죠.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긴 해.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미국으로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죠? 이거 사람이 어떻고 이걸 다 떠나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테크트리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타고자 하는 테크트리를 항상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노드인데 여기 자바만 해. 그러면은 노드 하는 회사로 가야겠죠. 근데 자바를 했어. 근데 자바에서도 배울 게 많아요. 스프링에서도. 난 자바 해본 적도 없는데 스프링 하는 회사가 날 뽑았어. 서버 개발자로. 딱 들어갔더니 야 스프링으로 뭐 하래. 그럼 열나 공부해가지고 스프링을 공부해가지고 해야 돼. 내가 왜 하고 있지? 난 노드 할 건데 이런 거 없어요. 이러면 풀스택이 안 돼.
그래서 스프링을 잘 배워 놓으면 이게 분명히 또 노드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스프링 공부하는 게 쉽죠. 노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노드에 뭐 익스프레스 어떻게 쓴다, 파일을 어떻게 읽는다, 뭐 쿠키를 어떻게 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 개념만 딱 알고 있으면은, 아, 노드에서는 뭐 세션 해가지고 뭐 어떻게 설정하는데,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세션 객체가 있더라. HTTP 세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팅하면 똑같잖아요. 이거 코드만 다르지. 개념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 할 수 있으면 여기 와서도 금방 하는 거죠. 스프링으로 뭐 구글 로그인을 내가 만들었어요. 노드로 만들기는 더 쉽죠. 왜냐하면 SNS 로그인의 80%는 뭐예요? API 연동해가지고 토큰 주고받는 그쪽이지. 코드는 사실 요만큼밖에 안 돼. 조금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푸시를 보내야 돼. 안드로이드 푸시 보내는 걸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iOS는 똑같죠. iOS는 할 것도 없죠.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뭐든 달라지는 게 없어. 언어가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배울 게 많은 게 좋은 거고요. 그래도 테크트리를 타는 게 좋다. 노드면 더 좋겠죠. 근데 다른 거라도 이왕 들어갔는데 노드를 안 해. 면접 때 내가 안 물어본 잘못이지 뭐. 그래도 일단 다녀봐야 돼요. 최소 한 달이라도 다녀봐요. 하루 다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근데 그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입사했는데 처음에 막 되게 잘해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원래 되게 좋은 회사인데 처음 좋은 회사일수록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되게 반갑게 안 해요. 안 좋은 회사일수록 이직률이 높은 회사일수록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내가 첫 출근했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줘. 막 점심도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거는 이직률이 높은 회사. 대부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우리 처남도 그렇고 이렇게 오해를 되게 많이 해. 그래가지고 지금 뭐 3, 4년째 못 나오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이직도 못하죠. 문과 쪽이거든. 그러니까 문과 쪽은 한 번 이렇게 발 잘못 담궜는데 나이가 이렇게 차버리잖아요. 갑자기 한 34 돼 버렸어. 그러면 이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동안에 내가 실력을 쌓지 않은 이상은. 근데 문과 쪽은 실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 잘.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죠. 근데 우리는 축복받은 거지.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트라이 해보고 제일 좋은 거는 회사가 나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사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 괜찮아 그럼 이 회사에 넣어야지.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하다가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SI 갈까? SI 가도 되고 뭐 안 좋은 회사 가도 되겠죠. 뭐 PHP밖에 안 한대 이 회사는. PHP에 MySQL밖에 안 한대. 이 회사 갈까? 오라면 가긴 가야겠지만 그 전에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SI를 가더라도 SI 어디로 가야 되는지 SI도 종류가 많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상의를 하시고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제가 소개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어디가 될까.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은 제가 스타트업도 소개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연봉에. 근데 못하면은 제가 욕먹기 때문에 또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오셔가지고 보통 언제 찾아오냐면 바로 얘기했죠. 바로 안 온다고. 한 두세 달 있다가 오거나 보통 한 6개월 있다 와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오더라고. 그동안에 연락해본 거지. 연락해보고 아니면 딴 데 이미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경우도 있고 깜빵도 아닌데 어쨌든 들어갔다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찾아오죠. 어디다 소개시켜주든 뭐 어떻게 잘 취업을 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안 찾아오죠. 그리고 회사를 취업할 수 있으면 취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월급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신입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코딩 잘 못해도 괜찮아요. 쫄 필요 하나도 없어. 신입은 당연한 거. 예를 들어서 JS만 연락했어. 그럼 JS가 엄청 깊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여기서 멈춰요. 이 멈추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여기까지 요거 가지고 계속 코드 짭니다. 절대 공부 안 하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요걸로 끝인 거야. C로, 난 자바스크립트밖에 안 했는데 C를 해. C는 좀 그렇고 C++를 한다. 또는 자바를 한다. C샵을 한다. 할 거 많아요. 배울 거. 요만큼은 거의 공통되겠지. 해가지고 요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깊이까지 못 들어가겠지. 하여튼 뭐 요 정도 들어갔다 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보다 나중에는 C샵이나 자바를 더 잘하게 되겠죠. 그거 되면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갔어. 가면은 요만큼이 보여요. 됐나요? 그랬다가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자바로 왔어. 그럼 요만큼 또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만 한다고 하나만 깊이 파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프로가 되기 때문에 프로가 맨날 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시간이건 돈이건 10%는, 20%였나요? 20%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공부가 됐건, 뭐, 친구를 만나건, 하여튼 이런 데다가 쓰라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천지백갈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90% 이상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C++이나 자바라는 백엔드로 갔어요. 자바스크립트 하고 싶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관리자, 맨날 뭘 해달라 그래. 예를 들어서 기획팀에서 야, 우리 이벤트 하는데 이거 하나만 올려줘. 그러면 인설트, 인트 뭐 하고 있어요. DB에다 인설트 하는 순간 뭐 이벤트 하나 생기겠지? 그럼 이거 한 번, 두 번 반복되잖아. 그럼 괜찮은 개발자는 뭐예요? 나 리액트 배웠잖아. 리액트로 그걸 하나 만들어줘. 여기 로그인도 달고요. 이벤트 추가. 처음에는 화면에 하나밖에 없겠지. 이 사람이 원하는 이벤트 추가. 그죠? 하나만 딱 만들고 요거 여기다가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뭐 확인만 하든지. 그럼 내가 확인하는 페이지 또 있어야겠네. 이 확인하는 걸 나중에 뭐 어떤 부장이 하는데 부장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로그인에 이제 권한이 또 붙겠죠. 이렇게 해서 키워가는 거죠, 요만큼. 이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론트엔드는 무조건 뭐예요? 자바스크립트일 거 아니야. 리액트 네이티브든 순수한 리액트든 뭐 넥스트 JS로 했든 뭐 어쨌든 리액트로 요즘엔 대부분 하니까 뭐 뷰도 좋아. 뭐가 됐든 여기다가 브런치 따가지고 여기 있는 건 내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 바꿔보는 거죠. 바꿔봐. 언제 이 작업은 언제 해야 되지? 퇴근 후에 하면 되죠. 퇴근 후나 정말 여유 있을 때 보통 퇴근 시간에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프로젝트, 토이 프로젝트를 해도 되고, 토이 프로젝트가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왜냐면 회사 일에 지쳐있기 때문에 딱 퇴근하고 나면은 딴 거 하기 싫어요. 직장생활 해보면. 지금하고는 또 다르거든, 공부할 때라면.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돼. 이걸 먼저 하는 거야, 이걸. 이거 바로 눈에 보이고 누가 해요? 이용자가 바로 있잖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기뻐해요. 되게 편해졌네요. 그럼 내가 이제 막 도파민이 나오죠. 그러면서 기능이 이제 자꾸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팀장이든 부장이든 대표이사든 봤어요, 이걸. 야,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누가 했네? 그러면 이거 민수님이 했는데요? 민수님 부르겠지. 민수님 잘했네. 여기다가 우리 요 회계 기능도 붙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관리자가 있어. 이제 최악의 케이스 이거예요. 이미 관리자가 있는데 내일 또 만들었어. 그럼 이 사람이 좋아할까요? 실무자가? 싫어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관리자를 브랜치 따가지고 여기다 만들어야죠. 만들어 놓고 관리자 요거 만드는, 보통 백엔드에서 관리자를 많이 만드니까 백엔드든 프론트엔드든 개발자한테 가가지고 요거 추가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괜찮아요?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괜찮은데? 해가지고 코드 리뷰를 해주겠지, 그 사람이. 잘 짰네? 그럼 이제 그때 인정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얘는, 그래서 딱 연봉 협상할 때, 매년 연봉 협상하는데, A랑 이 친구는 이제 뭐 팀장, 부장, 뭐 CTO가 이제 거의 뭐 최종이겠죠. CTO가 딱 봤을 때는, 얘는 시킨 일만 하는 친구가 아니야. 일단 필요한 거를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친구야. 이런 친구는 절대 내보내면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 한 명 있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 나오기도 힘들어.
어쨌든 이런 친구 있으면 절대 못 내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봉 딴 사람들은 5% 올려주는데 니는 10%, 15% 이렇게 올려준다고요. 붙잡고 싶으면 요즘엔. 안 그러면 다 나가니까. 이런 친구는 금방 나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찾아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입 딱지 떼는 거예요. 일을 찾아서 하는 순간 신입 딱지 떼는 거예요. 경력자들도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킨 것만 해요. 시킨 것만. 답답해 미치죠. 위에 사람들. 그렇다고 함부로 뭐라 할 수도 없어.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너무 잴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좋아야 되고 일단 테크트리가 맞으면 되고 테크트리라는 게 이런 거죠. 아까 언어는 너무 좁게 본 거고 나는 개발자를 하고 싶은데 회사를 갔더니 맨날 복사만 시키고 뭐 예를 들어 프린터만 고치러 다니라 그러고 막 이래요.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잖아. 그게 테크트리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눈높이를 높일 필요는 없다. 처음에. 그리고 갔을 때 어떤 인연이 생길지 잘 보셔야 되고 이 회사에서는 나하고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없어. 그럼 밖에서 찾으면 돼요. 밖에서. 여러분들 동기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차라도 마시고 우리 토이 프로젝트 같이 이거 한번 해볼까? 막 술 먹다 보면 아이디어가 막 튀어나오거든. 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거 되게 좋겠다. 보통 주파수 맞으면 이렇게 얘기가 되죠. 사실 이걸로 돈은 못 벌어. 그래도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그게 배민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창업 얘기를 했지만 도전을 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이 되는 거죠. 뭐가 됐든. 그런 거 할 때는 뭐 회사를 설립하면 지분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 다 만들어지고 투자가 들어올 때 그때 얘기하면 돼. 일단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도 되고 한 사람한테 모는 게 투자 받긴 좋아요. 지분이 막 찢어져 있으면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 제 경험상. 자 그러면은 좀 쉬었다 합시다.